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 해결사의 김기범입니다. 오늘 동네 해결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편의시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증이라고 그래요. 1급부터 3급을. 그 정도 그분들을 아마 점자 블록을 꼭 이용을 하셔야 되죠. 좀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겠더니요. 점자 블록은 어떤 시각장애인에게 어떤 생명 또는 안전하고 굉장히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생명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선형 블록 위로 걸어갈 때는 이 선형 블록을 따라가면 안전하다, 직진할 수 있다라고 그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게 잘못 설치되면은 시각장애인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그럼으로써 그 어떤 장애물에 부닥치거나 부상을 입는 자칫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원래 이 규정은 황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색은 일반적으로 명도가 높기 때문에 저시력 장애인이라든가 시력이 낮은 어, 장애인을 위해서 고안되어 있는데 실제로 황색 외에 이제 다른 색깔로 하는 것은 건물, 주위 건물과 미관을 생각해서 황색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십 cm 그 전방에 점자 블록이 한 장 또는 두 장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점자 블록은 사실 볼라드는 설치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저희 장애인들 입장에서 보면 방해물입니다. 왜냐하면은 휠체어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통행이 어렵게 되고 또 시각장애인의 경우 그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치 안 해야 되는데 그 일로 차량 가지시면 그 위로 차가 올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좀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그런 부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자주 다니는 데가 어디 정해져 있겠습니까? 요즘은 아파트들도 외곽 지역에 앉아 있고 막 그런데 거기서 혼자 시녀도 나오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시각장애인이 딱 여기는 시각장애인이 잘 다니는 거하고 지정된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 지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점자 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교통 편의시설입니다. 길잡이 역할을 하는 점자 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혼란과 사고를 유발하여 시각장애인의 길을 잃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시각장애인 교통 편의시설에 대한 이야기,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이 울퉁불퉁한 블럭, 네. 그러니까 이 점자 블럭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지역의 시각장애인의 현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현재 광주 내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의 수는 네. 약 7,300여 명 정도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이 장애 등급에 따라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과 또 저시력자로 나뉘게 네. 되는데요. 상당수의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빛이 좀
비치는 정도에 따라서 희미하게 뭐 볼 수 있는 저시력자들입니다. 이들 중에서 이제 1급에서 3급까지가 이제 앞이 거의 보이지 네네. 않는 중증 시각 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이동을 하실 때 반드시 이 점자 블록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점자 블록 자체가 뭐 훼손이 되거나 또는 잘못 설치되어서 정확하지가 네. 않고 또 장애물들도 이 점자 블록 위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 장애인 분들께서 여기저기 또 부딪히거나 또는 가서는 안 되는 또 통행 네. 금지된 곳으로 인도되거나 해서 오히려 뭐 다치거나 좀 위험한 상황들에 굉장히 자주 맞닥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급에서 3급까지를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네. 이 중증 시각 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장애 등급은 법으로도 규정을 하고 있죠. 네, 이 장애인의 장애 등급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제2조 1항인데요. 네. 여기 해당 별표에 보시면 시각 장애인 제1급 같은 경우에는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그리고 네. 제2급 같은 경우에는 눈의 시력이 0.04인 사람, 그리고 제3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또는 이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까지는 사실상 중증 시각 장애인이라고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시각 장애인들이 이 점자 블럭 때문에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점자 블럭의 역할이 정확히 뭔가요? 네, 이 점자 블록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시각 장애인 그 유도 블록이라고 일단 하죠. 네.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일종의 그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지 유도를 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65년도에 이 미야게 세이치가 실명한 친구를 위해서 고안한 것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도에 이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도입이 되었고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자 블록의 그 내용을 보시면 이동 방향을 유도하는 기능인 점자 블록이 선형 블록이라고 해서 유도 블록이 있고요. 또 위험 요소나 출입문과 같은 이 주요 시설물들을 안내해주는 기능, 바로 점형 블록이라 해서 경고 블록이 있습니다. 네. 네, 시각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게 이 점자 블럭인데요. 오히려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 점자 블럭 때문에 시각 장애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길을 잘못 가게 돼요. 그리고 그 주로 점자 블럭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될 때가 신호등, 횡단보도 이거를 아무래도 많이 알아차리게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신호등 아닌 데서 신호를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신호등을 못 찾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자 블록이 잘못 깨지거나 이렇게 되면 길에 있는 그 자갈 조각이라든지가 혼란스럽고 이렇게 막 콘크리트 잘못되면 좀 우들투들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거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그래요. 없는 것, 그런 시설이 아직은 글쎄요. 안 불편한 곳을 또 찾기가 더 어렵죠. 아마 아직은. 그래서 거의 다 불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없는 곳도 많고 계단에 점자가 새겨지거나 아니면 계단에 블럭이 없거나 유도하는 유도 블럭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혼자 다니기는 많은 제약이 있고 활동보조 제도가 요즘 있잖아요. 활동지원 선생님들 아니면 못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점자 블럭이 있어야 할 곳에 그러니까 뭐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또 잘못 설치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점자 블럭을 만들 때 혹시 뭐 기준이라든가 설치 기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네.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살펴보시면 이 편의시설의 구조나 뭐 재질 이런 부분들까지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해서 이 점자 블록은요, 감지용 저명 블록과 유도
유도형 선형 블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 점자 블록의 크기도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 점자 블록의 크기는 0.3m, 가로 세로 0.3m씩을 표준형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이 형태가 되겠죠. 그 높이는 이 바닥 제어 높이와 동일하게 또 높이가 되어야 합니다. 또 저명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 볼록한 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블록당 36개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 저명 블록의 돌출점 자체는 뭐 반구형과 원뿔 절단형 이 두 가지나 또는 이 두 가지 혼합한 배열형 뭐 이런 것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돌출점 자체 높이는 0.06 플러스 마이너스 0.1cm 정도로 하여야 합니다. 선형 블록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블록 4개 블록당 이제 4개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 돌출선 같은 경우는 상단부가 평면형으로 해서 돌출선의 높이가 0.5 플러스 마이너스 0.1cm로 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이 이미 있고 표준 규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표준 규격이 아닌 일반 네. 보도 블럭의 모양의 그 점자 블록들이 많이 이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 표준 규격과 달라서 이런 시각 장애인 분들이 인식을 하시기가 어려우시거나 뭐 이런 위반되어서 이제 훼손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점자 블럭은 시각 장애인들이 길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돕는 네. 이런 편의 시설인데요. 정해진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아마 설치하시는 분들이 어떤 법규, 제도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설치하기는 하는데 이 점자 블록이 가지고 있는 선형과 저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그냥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구분해야 되는 게. 황색으로 써주는 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안 보이는 걸로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저시각력이라고 해서 희미하게 보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특히 황색이 가장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색을 선택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황색은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고색이 보호색이 되어 있거든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점자 블록이 있음을 보여주는 색에서 반드시 황색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반드시 또 황색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탕색이 이미 황색일 경우에는 그것과 다른 색을 써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법에서는 이 점자 블럭의 색을 황색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탕색이 뭐 같은 황색일 경우에는 다른 색의 점자 블럭을 설치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황색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다른 색이 정해져 있습니까? 점자 블록 색에 대한 규정 자체가 세부 기준상 네. 나타나 있는 게 바로 황색인데요. 기준을 보시면은 원칙적으로는 황색을 사용하되 바닥재 색상과 비슷해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네. 다른 색상을 뭐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지 별도로 뭐 어떤 색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뭐 예시 규정을 두고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한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점자 블록이 굉장히 유효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자 블록을 설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후 관리라든가 또 점자 블록에 대해서 그 시민들의 인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점자 블록, 유도 블록 위에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상품, 물건을 놓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이 시각장애인의 보행권 확보에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규정에 맞게 일단 설치를 하고 또 그에 따른 관리와 또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잘못 설치된 이 점자 블록 말고도 또 시각장애인들의 이 통행에 또 지장을 주고 있는 이런 시설물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상가에서 가게 앞에 내놓은 물건들이나 또는 뭐 간판 뭐 이런 것들도 사실상 이 시각장애인 분들께는 걸림돌이 될 네. 수가 있고요. 좁은 도로에 심어진 나무나 뭐 전봇대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차가 이제 인도로 올라오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이 볼라드도 네. 큰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뭐 보행자용 도로나 뭐 잔디 뭐 이런 곳에 자동차가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설치된 장애물이 볼라드인데요. 보통은 이 철제 모양의 기둥 모양이나 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뭐 사각 기둥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볼라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근방에 점자 블럭을 이제 미리 설치를 해두거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알려주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장애인분들이 이 부분에 뭐 부딪히게 되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다면 이 자체적으로 이 볼라드 자체가 큰 부상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로 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면 네.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이런 유리문이라든가 이 네. 볼라드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는 이런 좀 위험함을 네.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인데요. 네,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이런 시설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그 23조에 보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고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4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정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법의 강제 이전에 아까 말씀했던 장애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배려로 그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자체 입장에서는 시정명령이나 이 이행 강제금도 지금 네. 부과를 하고 있는데 뭐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런 안전에 대해서 우리 비장애인들의 이런 인식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행 강제금을 징수하는 이런 기준과 또 벌금을 산정하는 이런 방법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 시설 주관 기관은 장애인 등 편의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철치 비용들을 고려를 해서 3천만 원 이하의 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네. 있습니다. 시설 주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시정명령을 했던 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1회에 걸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준을 보시면 이제 이런 그 법에 적합한 편의시설 자체를 설치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의시설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와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응하는 네. 그런 금액을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벌금형도 이제 규정이 네. 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이런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제 방치하거나 뭐 또는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 편의법 제25조에서 벌칙 규정을 하고 있어서 시정 명령을 받고 그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준과 또 이런 벌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그런 시설물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좀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에 물건 내놓은 거 이런 거를 좀 잘 단속을 해주신다든지, 그다음에 변두리나 외곽 지역이라고 하죠. 시내 할 거 없이 조금 우리나라 정책이 조금 제가 아쉬운 거가 눈에 띄는 곳 이런 곳에는 꽤 잘 해놓은 편인데 음향신호기도 그렇고 점자 블록도 그렇고요. 근데 눈에 안 띄는 곳, 그러니까 외곽 지역 더 위험합니다. 외곽 지역이 사실은. 차 시내에서보다 외곽 지역에서 훨씬 싱싱 다니잖아요. 예, 그래서 음향신호기라든지 블록이 잘못되어 있으면 신호 건너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을 더 신경 쓰는 게 낫고요. 그리고 외곽 지역 사실 시내 할 거 없이 무조건 저는 도로를 개설할 때 어떤 도로든지 다 점자 블록하고 음성 신호기는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 지역이 다 음성 신호기하고
점자 블록은 들어갔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광주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장애인과 같은 교통 약자들이 이런 이동권이 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불편함이 없도록 정류장 주변 화단이라든지 네. 우체통 등의 그 장애물을 많이 제거를 했고요. 또 휠체어 대기 장소나 버스 정차 위치, 점자 표시, 점자 블록 등을 설치된 무장애 버스 정류장이라는 네. 것을 설치했습니다. 이곳 승강장에서 보시면 시각장애인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구간에 이 선형 블록 그리고 저명 블록이 원래 그 규정된 대로 네.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이 버스 뒷문 방향 그 앞쪽 바닥에 휠체어 마크를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네. 표시를 해서 휠체어 대기소로 이제 또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또 버스 뒷문 방향 뒤쪽에 또 측면 공간에는 이 휠체어 그 장애인 대기석 표시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이 이 휠체어를 타고 저상 버스에 좀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보도 경계석의 높이 자체를 또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보다 이 시각장애인들이 이동을 좀 더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블록과 같은 편의시설이 좀 없거나 잘못 설치되어 있다는 점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시에 민원을 제기해야만 뭔가 변화가 더 있었을 텐데 실상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는 점을 알기 네.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특히 대중교통의 경우가 그런데요. 이제 버스를 타려고 해도 버스가 몇 번인지 알 수가 없어서 버스가 올 때마다 옆 사람에게 좀 물어봐야 되는 그런 어려운 네. 상황을 겪기도 하고요. 장애인 전용 택시인 이 세비코를 이용을 하더라도 목적지까지는 이제 기사의 팔을 붙잡고 또 이동해야 되는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불편을 네. 끼치고 또 어렵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새로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엘리베이터에 잘못된 표기 그 점자 때문에 다른 층을 찾아가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 점자 블록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점자 블록이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 설치된 경우나 네. 또 이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훼손된 점자 블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훼손된 채 방치되는 경우들을 이제 보면 이 횡단보도 앞에 있는 그 점자 블록 부분들이 훼손되거나 또는 잘못 유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결국 방치되고 또 더더욱 훼손이 되어서 결국에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훼손된 그 점자 블록 자체가 많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분들이 또 어떤 부분들에서 불편을 겪게 되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접하게 되는 그 콘크리트 바닥이 울퉁불퉁한 경우들이 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훼손된 점자 블록이 아닌가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네.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점자 블록은 점자 블록대로 잘못 유도를 하고 또 콘크리트 바닥과 이렇게 또 착각을 일으켜서 또 잘못된 곳으로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결국은 이런 점자 블록에 대한 그 관리 부분들이 좀 더 세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를 간과하고 또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루빨리 이들의 불편이 감소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동네 결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그냥 참 고역을 당하고 있어요. (2013년에는) 그때 당시 한 30건 정도, 연평균 30건이었는데 지금 이제 2017년 같은 경우에 한 255건 정도 병이 접촉했습니다.